아이들은 하루 평균 400번을 웃는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과연 크게 몇 번 웃을까요? 글쎄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웃을 일이 딱히 누굴 만나는 거 아니면 있을까 싶어요. 네, 어른은 하루 평균 6번도 어. 크게 웃기 힘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른이 돼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못 웃는 이유와 안 웃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못 웃는 이유는 즉 문화적 인식의 차이예요. 유교 사상에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 네. 여자의 맞아요. 웃음소리가 담을 넘으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웃음보다는 눈물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 웃는 이유는 정말 바빠서 못 웃어요. 웃을 일이 없기도 하지만 네. 바쁠 망자는 망할 망자에 마음이 앞서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바빴어.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웃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 나갈 망이에요. 정신없이 바쁜 사람 또한 웃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두가 아프신 분이에요. 왠지 아프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웃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네. 웃지 못할 이유가 참 많네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뭐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가족도 챙기고 또 내 몸 이렇게 시간 들면서 나이 들어가는 거 보면 웃을 일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도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요. 네, 웃지 못하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입꼬리가 다 내려가 있어요. 특징. 그리고 아프면 움츠려드는 것이 얼굴과 어깨예요. 그리고 또한 기분이 좋아야만 움직이는 곳이 엉덩이와 박장대소예요. 그래서 웃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입꼬리를 먼저 올려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후. 그냥 웃잖아요. 그리고 예. 어깨를 가볍게 열어줍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냥 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신감이 붙습니다. 웃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열어주고 한 번이라도 비록 한자복을 입은 환자일지라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만 흔들어 놓아도 웃고 싶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웃음 치료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몸의 원리, 즉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네, 저도 잠시 웃어봤는데 사람이 크게 한번 웃으면 우리 몸의 근육이 601신개가 되는데 약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웃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도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참 웃을 일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한번 웃기가 어려운지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크게 막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자들이 오면은 손자들하고 같이 놀면서 웃고요. 그러고 집에 있으면 천지 웃을 일이 없고. 애들 때문에 자주 웃고요. 근데 또 생활하다 보니까 크게 웃을 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서비스업을 하다 보니까 뭐 잘 웃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 의식적으로 조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크게 많이 안 웃고 미소 정도만 지으려고 해요. 주름을 걱정하시는군요. 그래도 찡그려서 생기는 미간 주름보다는 웃어서 생기는 네. 눈끝 주름이 예쁘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한 분은 슬프게도 또 내가 언제 웃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웃음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웃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웃으면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거나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 말을 몇 번 듣고 나니까 웃는 일이 쉽지가 않고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웃는 것에도 제대로 웃는 법이 있는 걸까요? 이게 크고 호탕하게 웃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소극적으로 웃는 네, 좀 분들도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웃음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표정이 좀 어색해지거나 잘 웃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잘 웃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눈가에 까마귀 발주름이 생겨야 돼요. 즉 기움 디센의 미소를 하여 눈가에 주름이 없는 웃음은 비웃음에 준합니다. 네. 즉 까마귀 발주름이 생기려면 입꼬리를 10초 이상 머물러 주셔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눈 깜짝 안 하죠. 네. 10초간 최대한 끌어올리세요. 시작. 네. 눈가에 주름이 두 분 아주 이쁘게 생기십니다. 예. 그래서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네.
끌어당기는 웃음.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10초만 입꼬리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약간 네. 경련도 살짝. 약간 오는 것 같고요. 연습을 일단 뭐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몇 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이 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치료에 들어가야 하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조용히 지내라고 주의를 주곤 하는데 암 환자를 밝게 대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픈 환자를 위해서 조심해야지 밝게 웃으면서 분위기 좀 바꿔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아픈 분이 계신데 또 막 이렇게 웃자니 뭐가 좋다고 또 그렇게 웃느냐 좀 속상해하실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고 어떻게 좀 대하면 좋을까요? 네, 함께 웃으셔야 돼요. 저 가슴 한가운데 흉골이 있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흉골 뒤에 흉선, 즉 사이무서, 흉선에서 자연 살상세포, NK세포가 성숙 분화하여 소리 지를 때, 몸을 움직일 때 림프절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소리를 함께 질러서 웃음을 유발하고 나면 약간 기운이 생겨요. 즉 웃음이란 기를 뿜어낸다. 즐거운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즉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함께 들으셔야 웃을 마음이 생기고 웃으시고 나면 몸이 좀 달라져요. 실제 실험한 연구 결과 암 환자분들이 함께 웃고 난 뒤에 체온이 좀 올라가더라. 즉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혈류량이 빨라져요. 그럼 어떻게 웃을 것인가? 큰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어허허 웃는 것보다는 같은 시간에 이 근육 그냥 누워 있다고 하더라도 팔을 흔들면서 한번 소리를 질러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머나! 그렇게 그냥 한번 웃고 네. 나면 입 꼭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즉 치매 분비량이 늘어나겠죠. 흉선에 자극이 옵니다. 그리고 큰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요. 암 환자들은 절대로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욱더 몸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웃음 치료에 암 환자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웃음 치료사님께서는 대학에 계실 때 다른 환자분들도 많이 치료를 하셨겠지만은 실제로 가족의 투병 생활을 함께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가족을 통해서 느꼈던 웃음 치료의 효과 이게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누군가가 연구된 바 없다 하여 웃음의 가치를 절하한다면 저는 아니에요. 네. 실제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연구가 덜 되었다고 해서 과학적 근거가 약한 건 아니에요. 약 10년간 200여 편의 논문을 통해서도 결과는 입증되었지만 저희 네. 친정아버지 60에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이후 7년 만에 다시 폐암 진단을 받으세요. 드디어 대장암 때는 절대로 웃으시지 않으시던 분이 네. 폐암 때 말기 폐암을 진단받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가슴을 폐를 절제했기 때문에 얼음 주머니를 안고 다닌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웃음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셨고 소리내어 웃고 난 뒤에 뭔가가 따뜻해졌어요. 어떻게 웃었느냐? 전화기를 딱 듭니다. 그리고 딸기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께서 딸기를 한 다래기 들고 100m를 걸어가면서 정말 아버지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큰 소리로 길게 그렇게 웃으시고 나니 예. 땀이 흐르더라. 즉 내가 일이 있어 등산을 하지 못했지만 등산 갔다 온 것보다 더 운동이 되더라 하셨고 몸이 차츰차츰 좋아지셨다는 건 근력이 붙으셨어요. 네. 웃음 근력이라 하면 늑간근, 갈비뼈 사이의 근육이 탄탄해지셔야 돼요. 예. 그리고 횡격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의 근육이 건강해지면서 소리가 달라지셨어요. 네. 암 환자분들의 70%가 불면으로 고통받습니다. 즉 잠을 자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것을 저희 친정아버지는 웃음을 통해서 많이 웃으셨고 잘 주무셨고 면역력이 좋아지시면서 폐암도 잘 이겨냈습니다. 네. 네. 웃음은 고대 그리스어로 헬렐레 한번 해보세요. 헬렐레. 헬렐레. 예, 즉 헬레 웃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건강, 헬스, 행복하다의 해피니스가 바로 헬렐레, 웃다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사실을. 그 복자의 어원 또한 웃음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의학적 측면에서의 웃음이란 뇌신경 제7번 신경의 작용이다. 그리고 행복한 감정의 결과물이다. 횡격막의 단축적 수축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이다. 또한 웃음은 내면의 긴장 상태가 일순간에 사라질 때 나옵니다.
일반적 의미의 웃음이란 높은 수준의 깨달음, 머리가 숨을 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고정관념이 깨질 때 터지는 감탄사, 그리고 나의 호흡에 소리가 들어간 것이 웃음입니다. 복식 호흡을 따로 배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크게 웃는다면 자연스러운 복식 호흡이 일어나겠습니다. 백리적 웃음이란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해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전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즉 희죽희죽 실룩실룩 묻고 다녀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수많은 백리적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마약을 주사 맞거나 히로뽕 한 방에 간다는 뽕주사를 맞고 오면 희죽희죽 웃어요. 네. 웃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도 희죽 웃습니다. 즉 백리적 웃음은 감정과 상반된 곳에서 엉뚱하게 웃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웃음 치료는 절대적으로 대체 치료는 아니에요. 즉 대체 치료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를 무시하고 웃음 치료만 하는 것을 대체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 치료는 보완 대체 치료로서 또 자연 치유를 통합한 것으로서 실제 본연의 치료를 개맘과 동시에 보조 치료제로 웃음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현 상태를 인식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련의 과정을 웃음 치료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웃음 치료의 기본 원리는 시각과 청각, 촉각을 이용하여 웃음보를 자극해야만 되고 감정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4주 이상, 여러 연구에 의하면 8주 이상, 주 2회가 가장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웃음 치료사 과정 교육을 받은 분들이 웃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대학에서도 학과가 개설되었고 학회가 구성되었고 지금 많은 대학에서 그리고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 웃음 치료의 효과를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이임선 웃음치료사의 건강 비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산책. 매일 1시간씩 걸으며 자연을 누리고 산이 떠나가라 크게 웃는 것이 비법이다. 새끼 펭귄 떨고 발을 동동동 10초만 굴러도 운동장 2바퀴 도는 거와 똑같아. 준비 시작. 산책과 함께 한바탕 웃고 나면 스트레스 수치는 감소하고 체내 면역력은 강화돼 신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가 산책을 하고 맥박을 잡았을 때 만약에 102번이라면 뛰면서 즉 똑같은 산책과 함께 웃음소리를 냈을 때는 맥박수가 한 20% 더 올라갑니다. 125번에서 130번. 정말 최대 심장 박동수의 80%까지 근접해요. 확실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걷는 것보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 다를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소리를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참 날씬하시고 참 꼿꼿하시고 네. 좋으시잖아요. 자세도. 근데 웃음 치료만으로 14kg을 감량하셨다고 많이요?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도 놀랍습니다. 청춘을 바쳐 살을 빼려고 했지만 네. 단 1kg도 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1의 웃음을 만나고 난 뒤 웃다 보니 지금의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많게는 16kg, 적게 뺀 킬로그램이 14kg예요. 네. 그렇다면 웃음만으로 빠졌냐라고 물으면 실제 갱년기가 지나면 웃음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몸무게 1kg을 빼려면 칼로리로 계산하면 9,000칼로리가 필요해요. 9,000칼로리를 빼려면 10분, 하루에 10분을 웃으셔야 겨우 100칼로리예요. 그렇다면 900시간을 웃어야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 900시간 웃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씩 웃으시되 큰
큰 근육을 쏘셔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야만이 체내 대사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웃음보가 자극되어야만이 먹는 식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너무 많이 웃었더니 웃음보가 활성화되어 제가 조금 적게 먹은 거예요. 많이 웃으시면 놀랍게도 행복한 호르몬이 뇌에 가득 차겠죠. 그래서 행복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쾌감 정추가 흥분하면 식욕 정추가 눈을 감아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훨씬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살이 찌지 않습니다. 네. 야, 14kg이나 뺐다는 건 대단히 흥분스럽네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웃음이 기분만 바꾼다 생각했었는데 다이어트에도 그러니까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실제로 웃음이 어떤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또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요? 웃음도 주사약처럼 효과가 있나요라고 많이들 묻습니다. 네. 웃어보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신경계부터 내분비계, 순환기계, 근육계, 근골격계가 다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어요. 실제 주사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신체적 효과, 정서적 효과, 사회적 효과, 그리고 암 환자 웃음 치료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적 효과는 신경계부터 면역계까지, 즉 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지는데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저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절대로 살이 빠지거나 몸이 이완되지 않기 때문에 즉 병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웃음입니다. 그리고 호흡기계에서 우리가 웃을 때 치매 분비량이 늘어나요. 하루의 성인은 1.5에서 2리터가 나와야 되지만 웃음을 잃어버린 어르신들은 절대로 침이 2리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즉 밥 먹을 때만 저작할 때만 나오기 때문에 분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기를 달고 살아요. 제가 웃음 치료에서 가장 놀라웠던 일은 두 가지예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항암제를 맞으시는 분들도 면역력이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그건 이 침 속에 이뮤노글로불린 A라는 항균제, 항바이러스제가 충분하기 때문이고 1차적 호흡기계를 감염을 예방합니다.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은 웃음 치료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바탕 웃으시고 나면 혈관 속에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줄어들거나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활성화되어 실제 혈관 벽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화기계는 침의 분비량이 늘어난다는 건 침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밥과 즉 빵과 밀가루 음식을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역계예요. 더더구나 독감 주사 또 곧 맞게 될 뭐 여러 가지 성인 예방 접종에서 즉 면역력을 키우기 위함인데 우리 몸속엔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하나가 있다면 웃음 치료예요. 그래서 즉 흉선에서 자라는 NK셀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정서적 효과는 웃어보시면 알 거예요. 기분이 더 나빠질까요? 네, 기분이 더 나빠진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네. 우울증이에요. 예. 즉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으로 바뀌는데 웃음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암이라는 진단, 어떤 병을 진단을 받으면 과거지향적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위암이 걸렸다면 그때 술을 적게 마실 걸, 탄 음식 잘라서 먹을 걸 등등등 그 옛날 그렇지 못한 습관들을 계속 탓하고 있어요. 자신의 습관을. 그렇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웃음 치료를 만나고 나면 다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비자발적인 웃음으로 웃지 않은 사람들에게 웃음 치료가 주어지고 나면 자발적 웃음을 만들어내요. 의도적인 웃음이었지만 결국은 몸의 습관을 바꾸어 주어 체질을 바꾸어 놓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가족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서 전혀 웃지 않는다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부정적 감정은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라도 웃어준다면 다르겠죠. 그리고 인간관계 개선에 웃음 또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료비 절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동안 의료보험공단에서 노인들이 이 병원 저 병원 365일 병원을 다녀요. 이때 웃음 치료를 통해서 그분들을 병원에 못 가게 하였더니 보험 청구가 줄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네, 웃음 치료 효과의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호흡기계, 그리고 순환기 등 신체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정서적 효과로서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등 기분을 조절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생리적 작용을 도모합니다. 즉 입꼬리만 올라가도 감정의 변화는 물론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네. 오늘 웃음을 통해서 웃음이 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더 주의 깊게 듣게 되는 부분이 이게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라는 게 참 네. 효과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웃음 치료를 받으면 88%의 그 효과를 봤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엄청난 효과 아닙니까? 네,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저도 놀라지만 실제 담당 주치의들이 놀랍니다. 즉 백혈구 수치가 항암제를 맞으면 뚝뚝뚝 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 항암제를 제 시간에 맞습니다. 즉 기간별로 맞아주어야 주사가 들어가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마침 웃음 치료에 다닌 암 환자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한다는 거. 즉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한바탕 웃고 갔더니 입맛이 살아납니다. 즉 며칠간 밥맛이 없었던 분이 한바탕 웃었더니 침이 돌기 시작하겠죠. 네. 침이 돈다는 건 혓바닥 위에 있는 미래가 살아나요. 즉 위주신경의 변화에 따라서 위장도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입맛을 돋굽니다. 그래서 못 먹던 죽 한 그릇을 드시고 가세요. 죽을 먹었더니 걸을 힘이 있더라. 네. 걸었더니 좀 살만하더라. 그래서 또한 잠이 옵니다. 잠은 왜 오느냐? 한바탕 웃을 때 뇌에는 뇌신경화학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요. 행복 호르몬이 흐르겠죠. 그 세로토닌의 역할은 단순히 기분도 좋게 하지만 밤에 잠을 오게 만드는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이에요. 세로토닌이 있어야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고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밤에 잠을 자고 밤에 잠을 자야 세포가 재생이 되고 암세포가 사실은 멜라토닌에 의해서 죽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가장 강력한 항암제가 의사들이 말씀하시기를 잠이라고 말한다는 것. 즉 네. 멜라토닌의 역할입니다. 또한 피로 그리고 숙면을 취하게 합니다. 즉 암 환자의 70 내지 80%가 불면증으로 고통받는데 웃음 치료 후에 이렇게 숙면, 즉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잘 주무셨더니 모든 건강 상태가 호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동 효과가 있어요. 즉 모든 의료진은 건강검진센터뿐만 아니라 말기암 환자, 곧 숨이 넘어가는 환자일지라도 의사의 마지막 처방, 최고의 처방은 운동이에요. 네. 거기에 즐거운 웃음이 들어가면 효과는 탁월해집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면역 기능이 좋아집니다. 웃으시는 분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30에서 50%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웃음 치료 시 가장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수술 직후나 방사선 치료 후, 즉 혈소판이 아주 떨어진 시기에 마음껏 웃으시고 터치를 하면 멍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밥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증고혈압이나 협심증, 즉 간상동맥 환자들에게는 과한 웃음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장에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시술을 했는지 꼭 알아보고 적당량을 웃음 처방합니다. 그리고 항응고제 치료 중인 분들도 웃음 치료는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단위 인슐린 주사를 맞으신 분은 웃을 때마다 인슐린이 빠르게 피하 지방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혈당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천식 및 폐 질환자, 갑작스런 웃음, 그리고 웃음 소리 자체가 천식을 유발하기도 하고 숨가쁜 환자에게 더 큰 웃음은 가호흡을 일으켜서 실제 숨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증 우울증의 웃음 치료가 매우 효과적일 것 같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환자군이 바로 중증 우울증이에요. 약을 함께 처방받은 환자, 그리고 적어도 치료자의 눈빛을 볼 수 있어야만이 웃음 치료가 가능합니다. 죽을 힘도 없는 환자들이 한바탕 웃고 나면, 즉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레벨이 올라가면 목숨을 끊습니다.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힘이 없는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웃음을 함부로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될 부분이 이분들이에요. 네, 이런 웃음 치료 주의사항 때문에 그런가요? 보통 텔레비전을 보면은 웃음 치료할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치료 과정을 겪더라고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웃음 치료는 한바탕 그냥 웃고 끝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그 콘서트처럼 출연진의 연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적 목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계획과 실행과 마무리 평가가 꼭 주어져야 됩니다. 즉 웃음 치료 과정이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웃음 치료도 도입이 있습니다. 적어도 환자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웃음 치료 기법을 통해서 웃음 치료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50분 또는 60분 치료 행위가 끝나고 나면 이분들의 변화를 얼굴 표정이나 심장 박동수나 코티졸, 즉 피검사를 하여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마무리 단계도 중요합니다. 웃음 명상과 즉 자기 표현을 통해서 오늘 웃음 치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치료자는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도입은 웃음 스트레칭이에요. 스스로 웃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얼굴 근육을 훈련시킵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배시시. 배시시. 세 번만 해보세요. 시작. 배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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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색하다면 얼굴 근육 훈련이 아직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 다른 말로 잘 웃고 지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가장 얇은 얼굴 근육은 여러분이 입꼬리만 올려도 충분한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입꼬리를 10초 이상 올리고 계셔야 되고요. 네. 실행은 오늘 꿀벌 댄서, 네. 사마귀 댄서, 사자 웃음, 장딱 웃음으로 실제 4가지 기법 정도를 하시고 나면 맥박수가 달라지고요. 근육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분은 최고조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실행을 하고요. 저를 따라하고 난 뒤에 마무리는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누군가가 왜라고 물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감정을 말씀하시는 걸로 자존감을 높이는 웃음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교수님이 시연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도 앉아 계시거나 소파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따라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동작 중에 지금 집안에서 일벌들의 일상을 저희들이 김장 댄스로 준비하겠습니다. 손을 딱 무를 한 통 잡으세요. 오른손으로 무를 씁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손으로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추 한 통 잡으세요. 즉 유지 능력, 이 팔이 내려오면 안 돼요. 무거운 배추 한 통을 딱 들고 소금을 뿌릴 거예요. 밑에서 위로 뿌릴 거예요. 소리를 하! 하!
시작. 어때요? 뿌릴 수 있나요? 예. 그리고 난 뒤 몇 시간 뒤에 배추를 헹구나요? 예, 아주 맛있는 김치를 담그시군요. 8시간. 네. 헹굴 거예요. 움직임이 조금 빠르셔야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양념을 다시 버무릴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한번 찢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누구 입에? 본인 입에 넣으세요. 어머나! 아우, 다시 맛있다. 찢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 사람 입에.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게 예. 꿀벌들의 집안에 사는 김장돼서 실제 꿀벌들은 집안에서 그 벌통 안에 그 좁은 공간에서도 알을 계속 굴러서 36.5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 짧은 좁은 공간에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 일벌과 다르게 또 꿀을 담아 나르는 꿀벌들, 일벌들은 몸을 흔들 거예요. 네. 이 벌들은 꿀이 어디에 좋은 꽃이 피었다는 걸 어떻게 몸짓으로 대화를 합니다. 가까이에 있다면 이렇게 흔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꿀이 저 멀리 있다면 좀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km 밖에 있다면 팔자로 흔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어서셔도 되나요? 우리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제가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 아, 이거 선생님 참. 잠깐만 나오시면 안 될까요?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보세요. 예.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먼저 퇴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고관절이에요. 예. 고관절이 늙어지면, 즉 굳어지면 걸음걸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고관절을 강화시켜야 돼요. 즉 골반 댄스가 필요하다. 꿀벌들의 골반 댄스 보세요. 됐죠? 좌우로 1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린다. 하나, 둘.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 살아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지금- 꿀벌이 좀 예. 더 먼 곳으로 꿀을 아. 나시려 나를 거예요.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쫙. 이렇게 가야 되는 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팔자로 흔들 네. 거예요. 네, 팔자로. 준비 팔자로 시작. 하나, 둘, 셋. 위세가 안 되시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일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리고 예.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중요한 것이 10초간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 이게 중요하군요. 예, 같은 동작을 15번 이상 한다는 건 무산소 운동이에요. 네. 지금 연결해서 한번 해보고 10초간 박장대소록 마무리할 거예요. 네. 준비 다 같이 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멀리. 하나, 둘, 크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팔자로. 아, 이거는 제가 이걸 너무 많은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마주보고 예. 시작. 뛰시면서 예. 뛰면서 예. 시작. 더 뛰세요. 소리를 지른다. 아, 예. 예. 따라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아이고. 네. 또 조금 또 다른 웃음 기법. 예,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고, 허리가 아이고야. 이제 많이 아프네요. 아, 네, 사마귀 댄스가 네.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약손 진행하다가 이걸 뭐 웃게 되는지 아니면 허리 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마귀는 앞발의 힘이 아주
강합니다. 예. 적어도 15톤 트럭이 달려와도 꿈쩍하지 않는 사마귀의 근성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손끝에 힘을 꽉 주세요. 그리고 암컷이 수컷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하나, 눈 힘 주시고 얼굴에 힘 주고. 손끝에 힘 주세요. 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두 손. 아시겠죠? 그 10번을 하고 난 뒤 가슴 하면은 자기 몸을 훑어내리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마주보고 더 크게 웃으셔야 돼요. 마주 보았는데 예, 예. 웃음소리가 적은 사람은 예. 수컷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컷이잖아요. 예, 암컷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하게 올릴 거예요. 사실 어르신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팔의 움직임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올릴 일이 없습니다. 어깨 근육이 약해지면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힘주시고 위로 하나, 둘 소리 지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10번 하고 난 뒤 예? 반복이에요. 운동은 심플하게, 즉 단순하게 반복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시고 웃을 때는 가장 크게 실실 웃으시면 암컷이 그냥 탁 잡아 먹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제가 잠깐 옷을 추스리고 예. 준비. 사마귀 댄서 오른손부터 내가 할게. 10번 따라하세요. 준비. 합니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슴. 하나, 둘, 셋, 넷. 다시 위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슴.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자 웃음은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혼자 하셔도 돼요. 혀를 길게 내민다. 그리고 손을 날개를 이게 갈기 사자 갈기예요. 넘어갈 때 소리를 크게 지른다. 10초 동안 준비 시작. 넘어갔다가 다시 소리가 연결된다면 호흡 근육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에요.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지켜주시죠. 예, 선생님. 예, 우리 은하선 좀 지켜주십시오. 네, 지켜드릴게요. 다 같이 두분두분 마주보고. 선생님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시범조입니까? 시범조입니다. 보세요. 혼자 웃었다면 이거 이제 참 흉한데. 이마를 콕 띄울 거예요. 이마를 콕. 우리가 사실은 이마를 콕 띄우면서 자랐어요. 예. 그 느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참. 저도 아주 기분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다가 이마를 콕 찌을 거예요. 같이 이마를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네, 찍고 다시 넘어가고.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한 거 아닙니다. 내 수술을 하신 지 이틀이 지났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살짝 내리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준비. 시작. 한 번 더 시작. 머리가 다. 너무 세게 찍으셨어요. 준비 시작.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닭이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예. 소리가 너무 적어. 예. 다시 혼자 꼭 끼워 우리. 예. 혼자 한번 해봅시다. 혼자 합니까? 네, 혼자. 시작. 꼭꼭꼭꼭꼭꼭꼭꼭 끼워.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를 마주보고 10초간 박장대소 여러분도 같이 준비. 예. 발을 동동동 구르시고요. 박장대소란 발을 구른다. 예. 소리를 지른다. 박수를 친다예요. 그래서 예. 마주보고 준비. 소리는 어떻게 질러야 됩니까? 막 지르면 안 되잖아요. 네. 꼬꼬대
곡으로 한번 끝내볼까요? 그럴까요? 예. 준비. 각자 준비 시작. 네, 아이고. 네, 온몸으로 웃음을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호탕하게 시원하게 웃고 나면 기억력도 향상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웃음이야말로 뇌에 불을 켜는 작업이에요. 치매란 가장 쉬운 말로 뇌신경세포들, 즉 시냅스들끼리 전기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즉 뇌신경학 전달 물질을 주고받는 이상 불이 꺼지는 거예요. 한쪽은 주는데 나는 받지 못하고, 때로는 주는데 받을 수는 있지만 줄 수 없는 상황, 즉 뇌에 불이 꺼지는 상황이 치매인데, 놀랍게도 아하하 하면 어떤 신체 접촉이 되어 웃음소리가 나올 때 뇌에 불이 켜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얼굴 근육 자체가, 즉 팔은 어떤 신호가 전달되려면 교차신경을 거쳐야 되고 뭔가 단계가 많아요. 뇌에 전달되는 시간적으로. 그런데 웃음은 얼굴 근육이 열림과 동시에 직통으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즉 제가 1월, 2월, 3월 2019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충북 음성에 7개 부락 어르신들을 웃음 치료를 했습니다. 즉 한국형 조기 치매 검사를 통해서 30점 만점에 보통 어떤 운동도 점수가 거의 변화가 없는 인지 기능 장애 어르신들에게 실제 웃음 치료가 주어졌을 때 3점 이상 올라갔습니다. 즉 질문과 즉 인지 그리고 다시 출력할 수 있는 이 힘은 웃을 때 내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요. 보세요. 어르신들은 치매가 오면 자기 이야기만 해요.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서 해석을 하여 다시 그 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모든 기법이 끝난 뒤에 오늘 웃음 치료가 어땠나요? 라고 물어요. 예를 들어 장딱 웃음을 했다면 여러분 오늘 장딱 웃음이 어땠나요? 뭔가가 하겠죠.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하면 오늘 장딱 웃음이 즐거웠다면 박장대소로 마치겠습니다. 이 3단계예요. 질문을 던지고 취합하여 내가 다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 3단계 요법을 대상자들에게 했을 때 3점 올라가신 분들은 적어도 이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서울대학교 병원 치매를 전담하시는 교수님께서 즐거운 신체 활동이야말로 뇌 자극에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고 이미 답을 주셨고, 저는 그분 교수님의 말씀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지금까지 치매 환자 대상의 웃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웃는 게 머쓱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게 또 효과가 있는지, 또 그 웃음이 전염은 또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억지 웃음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의도된 웃음이에요. 조금 전에 사실은 우리가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의도된 관계 속에서 웃었더니 기분이 좋아졌죠. 그리고 웃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잘 웃으시는 분들을 몇 분 심어두고 의도된 웃음을 했더니 전염력이 매우 강하여 모두가 웃는 실험도 했습니다. 실제 웃음은 두 사람 사이를 가장 가깝게 하는 의사소통의 일종과 동시에 모두를 웃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방청객과 함께 한 사람이 웃다가 또 한 사람이 크게 웃어주시고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별로 웃고 싶지 않는 상황일 때 한 사람이 한번 웃어주세요. 또 네, 이렇게 금방 뭔지 몰라요. 네. 예, 웃음은 마약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한 전문가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야채를 섭취하는 것처럼 웃음도 하루 복용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자, 우리가 하루 웃음 복용량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면 좋을지 말씀 좀 해주시죠. 큰 웃음은 하루 3번, 식후 30분으로 정해놓으세요. 식사가 끝나고 나면 보통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죠. 그런 것처럼 웃음약을 드셔야 돼요.
정신 먹었지? 뭐라고요? 아, 크게 한번 박장대소 해주실래요? 아니, 아, 크게 시작. 아, 손을 그냥 크게 하세요. 다시 손을 꽉 집어보세요. 그리고 웅크려 보세요. 웃어보세요. 웃음이 안 나와요. 그냥 식사가 끝났다면 아, 잘 먹었다. 준비 시작. 아, 잘 먹었다. 10초 이상. 예, 그래서 19, 30분에 그냥 입꼬리를 올리고 팔을 벌리고 웃는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큰 웃음만 웃음이냐, 작은 웃음도 좋은 웃음이에요. 식전 30분에 미리 웃고 식사를 하세요. 입꼬리를 올리는 거야. 우후, 우후. 좋죠. 그리고 넨넨넨넨넨넨네. 넨넨넨넨넨넨네. 예, 침샘 자극이 되겠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꼭 눈을 감으시고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놀랍게도 백혈구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인상을 찡그린다는 건 위도 찡그리고 있어요. 즉 우리 몸의 뇌신경학 전달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장의 99%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얼굴을 푸시고 살짝 웃으시면서 잠을 청해야 좋은 꿈을 꿀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우후. 식전 30분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꼭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장대소는 필요시마다 웃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발을 구른다, 손뼉을 친다. 소리를 안 내셔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소리를 내신다. 준비 시작. 네. 그리고 생활 속 웃음 중에 침샘 자극 웃음, 즉 여러 단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실제 가제를 하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침샘 자극이에요. 손 귀 밑에 이하선 비빌 때 아하 시작. 아하. 입을 더 크게 벌리세요. 아하. 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아카스를 누르세요. 이 누를 때 벌써 침샘이 자극되겠죠. 작은 침샘을 자극합니다. 아래 위, 아니 위 아래 해도 되고 아래 위 시작. 소리를 크게 내주셔야 돼요. 준비 시작. 그리고 혀 밑에 한 쌍이 더 있습니다. 혀를 씹어주셔야 돼요. 하악과 상악, 즉 아랫니와 윗니 사이로 혀를 내밀면서 넨넨넨넨넨넨네 다시 10초만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렇게 침샘을 자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이 고이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내분비계 질환이 있는 걸로 보아 내과를 가셔야 돼요. 네. 한번 해볼까요? 하고 넨넨넨넨넨넨넨넨넨 하시고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지금 침이 고였죠? 예, 이장에도 좋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는 건 쉬운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중에 가장 쉬운 것이 침샘 자극 웃음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웃음 운동과 더불어서 웃음 처방까지 받아봤습니다. 네. 웃음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요. 뭐 아재 개그 이런 거에도 시원하게 웃어주시면서 다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면서 그 웃음도 많이 이렇게 전염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당겨도 웃음이 찾아오는데요. 약간의 연습만 하면 충분히 네.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밝은 표정으로 우리 생활을 좀 바꿔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한 웃음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임선 웃음치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웃어야죠.